쩡님, 네, 저는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네, 그런데 약을 먹으면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진 못했는데 주로 성이 하고 싶어진다고 하나, 그치만 청소에 한 번 꽂히면이죠. 성은 생각이 안 나요.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중독 관련 이야기 하셨는데 약을 먹으면 성이 생각나면 제가 성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쩡님, 사실 다이어트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다이어트를 하는 심리 상태와 이런 성심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이어트 채널에서 다룰 부분도 사실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칫 굉장히 오해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쩡님은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성심리 포럼 다음 카페에 가시면 성심리 포럼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는 이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포럼이 있어요. 저희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되시면 와서 질문을 주시면 거리낄 거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는 성심리나 성에 대해서 굉장히 원리에 입각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있고 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참여를 해서 질문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김범영 선생님이 직접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밀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갖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 약을 드시고 계시다 무조건 그만두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다이어트 약을 한번 드시면 이것을 멈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다이어트 약 복용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고 이 약이 없으면 일단 불안해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 약을 안 먹으면 살이 무조건 찔 것 같고 사실 다이어트 약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그거 의존해서 좀 더 먹기도 하거든요. 음식을 더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약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 효과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사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은. 다이어트 약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안전하다. 사실 뭐, 약이 나쁜 게 아니다.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똑똑하게 사용하면 좋은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 부작용이 없다라고 해서 안전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진대사에 대한 위험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이어트 약 먹으면 무조건 심리 문제 악화가 됩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게 아니면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드시는 분들도 지금 안전하다고 믿고 먹는 약 물론 내가 이 상처 작용에 의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믿고 싶죠. 사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격해졌는데 안전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먹으면 다이어트 약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 위장관계도 그렇고 심박동에 의해서 내가 이게 계속 뭔가 이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덮으려고 소화제 처방되고 수면장애 나타나니까 그 수면제 처방되고 이뇨제도 처방되고 이뇨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이 반동성 부종이라는 걸 아직까지도 치료를 못하고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동성 부종은 무엇이냐면 계속 다이어트 약을 장기 복용을 하시다 보면 이뇨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종을 없애야 몸의 수분을 빼야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뇨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양약이든 한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복용을 하다 보면은 몸 자체에서 탈수 증상으로 받아들여요. 내 몸이 이제 탈수 증상이 일어나구나 싶어서 억지로 내 몸에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동성 부종이에요. 나중에 약을 끊어도 이 반동성 부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붓기로 고생하고 있고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방송을 해야 된다. 대외적으로 뭔가 미팅이 있다 이러면은 아침에 이뇨제를 억지로 먹습니다. 붓기를 좀 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솔직히 외모적으로 굉장히 약간 부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저도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치료가 아직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었던 이 심리 문제에 대해서 누가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반드시 염두를 하셔서 다이어트 약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 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만약에 성심리 포럼에 오셔서 한번 질문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일단 약 복용 중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항상 이 경각심을 조금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흥분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고 쩡님은 그 부분 꼭 유념을 하셔서 사실 이 상처가 작용을 할 때는 아무리 외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다고 해도 이 약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내가 이 약 복용을 안 하면 굉장히 죽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더 함량을 올리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쩡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심리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 회복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상처 치료가 되게 되면 굉장히 안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다 이 연관성이 있고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 치료 혹은 심리 치료에 대해서 한번 꼭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심리교육원이라든지 킵다이어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이어트 이전에 이 심리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랄게요.